자, 그 다음에 이제 피치사에 저거는 그런 걸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몰핀으로 그걸 이제 가겠다는 거, 시간 벌기로 하겠다는 거, 이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해결책 아니잖아. 그럼 피치가 경고한 게 틀린 경고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 그 결국은 뭐냐면 문제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또 잠재되고 이번이 그냥 지나간다고 잠재되고 또 이게 결국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예?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거야.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시한폭탄, 재정 시한폭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재정 시한폭탄. 예? 이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의 피치사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이거 가지고도 한 40분 지났네요. 이번 대한민국은요, 총체적으로 붕괴가 돼가고 있습니다. 붕괴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 퇴장해주세요. 퇴장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취소해주세요. 제발. 예? 최백은 TV에서 제 경제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제 얘기 들어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예?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은 분들 퇴장해주세요. 진짜예요. 이 정치 언급을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3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으시는 분들. 기회주의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다른 거 다 관심 없어. 나는 내 경제적인 이익만 챙기면 돼.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상관없어. 나와 내 가족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일만 추구할 거야. 살 거야. 그러신 분들 이거 자유야. 그 대신 최백은 TV에서는 퇴장해 주세요. 여기 와서 쓸데없는 댓글들 남기지 마시고 그냥 퇴장해 주세요.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기 이익만 쫓는 분들, 앞에 사람과 비슷한 분이죠. 예? 그다음에 평생 뭐냐면은 자기가 노예처럼 살면서도 노예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치 언급을 싫어하는데 정치를 모르면요 경제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요. 공동체에 그러니까 한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이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의무이자 권리인 거예요. 책임이고요. 예? 그 정치를 외면한 결과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대선 끝나자마자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예? 예? 바로 그랬잖아요. 자,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출범하자마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쭉 들으신 분은 제가 수미일관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첫 단추 잘못 꼈다. 첫 단추 잘못 끼게 되면 잘못 낀 첫 단추에 함정에 늪에 빠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계속해서요. 예? 이게 붕괴가 예고된 거예요. 제가 예고를 계속 했었잖아요. 정치가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잼버리 그 스카우트 이 사태를 겪으면서 12구 대참사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이 정부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부라는 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잖아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어.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그런 정부가 아니야. 제가 잠시 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의 참여자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는 60평생 살면서 제가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예? 시민운동도 해보고 별거 다 하면서 지역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유지들한테 지역사회 유지들하고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봤고 그랬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어요. 예? 저 정도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는 저도 좀 이제 그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게 아닙니까? 예? 대학 교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이 사람들에게 공직이란 건 뭐냐면요. 권세와 부귀를 얻는 신분 상승의 하나의 이 징표입니다. 장관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사회에서 무슨 이 비슷한 용어가 뭐가 있었습니까? 입신양명이라는 게 있죠. 입신양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세하고 부귀를 얻는 조선시대 후반에 우리가 이 그 양반치들,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게 권세, 그다음에 부귀, 이거에 하나의 그러니까는 수단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 개인의 축제라든가 개인들이 얻는 특권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 도구인 거예요. 공직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장관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요? 공무원 사회는 그러니까 공직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냐면 장관 밑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계급 이 직위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 속에서는요. 이게 기능적 차이보다도 오히려 계급적 차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쭉 이분들 겪어보고 관찰해 보면은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비굴해. 힘 있는 사람한테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되게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요. 자기를 그러니까는 하여간 좀 좋게 과시를 하려고 포장을 해가지고 아,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좋은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이 입에 발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점수를 따려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갑질을 하죠. 이 갑질이 내재화된 사람들이야. 왜?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굴한 사람들은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쌓이거든. 스트레스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마음 속에서 존경을 하지 않는데, 가서 비굴하게 군 거야.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걸 어딘가 풀어야 돼. 그게 푸는 게 어디냐면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예? 자기보다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갑질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내재화된 사람들이야. 저는 이걸 한두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처럼 그러니까 이걸 쭉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이걸 과장을 얘기 안 합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제가 연구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예? 이런 집단인들이야, 공직자들이. 이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러니까 사태를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우리 사회 특권층에 그러니까 이 부역자들이 보게 되면 정부의 잘못을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고발해 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히려 나서서 은폐하는 집단이 있죠. 소위 부패 집단이자 저는 이거 범죄 집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언론이죠. 예? 언론이죠. 자발적으로 은폐를 해주고 앉았잖아.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요, 이게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도 나오는 거 다 국민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해외에서 무슨 소리 하든 간에는 아무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봤어요? 없죠. 못하죠.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층한테만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눈만 가려주면 돼. 예? 자기들 지지층들. 예? 눈만 가려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위해 가지고 부역하는 집단이 부패 집단인데 언론인을 저 부패 집단으로 저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 집단이야, 사실은요. 범죄 집단이죠. 예? 진실을 가리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이걸 호도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눈으로, 언론이 제공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 소위 말해서 30%, 35% 이 층들이 이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태를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이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버려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버려진 나라가 됐어. 예? 여러분, 사회 붕괴는 작년도 이태원 참사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잼버리 대회를 수사하는 용어들로 등장한 것들 한번 봐보세요. 무슨 용어들이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이 난민 캠프가 돼버렸다. 이 잼버리 대회장이 난민 캠프가 돼버렸다. 서바이벌 미션을 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지금 2023년도 세계 경제 규모 13위 나라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들 영국과 미국과 싱가포르가 철수 결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영국과 미국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우방 국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철수를 제일 먼저 내린 것은 뭐냐면요. 한국의 정부 역량을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첩보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영국과 미국에서 이걸 그러니까는 한국 정부 역량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봤을 게 아닙니까? 예? 이태원 참사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불신감을. 그 불신감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한국 정부는 뭡니까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라니까는. 정부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니까는 그 공직을, 예? 공직을 건세하고 그러니까는 이 부귀를 누리기 위한 저걸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일, 그걸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뭐 구경하듯이 구경꾼들 하고 앉았잖아요. 예? 책임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 그런 힘든 거, 현장에서 그런 힘든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이 사람들 어떤 인간들인지를. 근데 영국과 미국이 조사한 거야. 자체 조사한 거야. 근데 그동안의 정부 역량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현장을 조사해보니까는, 끔찍한 거야. 이러다가 우리 애들 잡겠어. 우리 애들 잡겠어.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말해봤자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수시킨 거야, 이게요. 예?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듣고서 같이 따라서 움직인 거고요. 예? 자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한 거야. 조사하고서는 여기다 놔뒀다가 애들 그러니까 잡겠다, 우리 애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얼마나 후진국인가를, 한국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추종하는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카우트 운동 세계기구라고 있죠. WOSM이요. 여기서 조기 종료 요청을 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건 뭡니까요? 이거는 점잖게 조기 종료 요청을 한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제행사의 부적격국이라고 레드카드를 발부한 거예요. 레드카드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행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기억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 실패를 넘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예? 이런 거잖아. 이런 반응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한 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이란 국가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거야. 예? 여러분, 이 의미를 저는 이걸 지난 1년 넘게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예고된다고 해서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는 중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 고통과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피해는. 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산책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정권을 경험해 보고 나서도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을 그런 대규모 행사에 저는 그 부모들 보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난 못 보내겠다. 예?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예? 아니, 윤석열 정부가, 더군다나 정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책임자로 장관 3명이 간다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1년 이상 지금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경험을 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어떻게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외 여행할 때 위험국가에는 그러니까 여행 금지를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게 얘기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제 외국 친구가 얘기하듯이, 외국 친구가 그러니까 이걸 모멸적으로 너무 착하다,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표현하는데, 이거 굉장히 모멸적인 얘기죠. 속으로 제가 뭐냐면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돌려서 네 얘기한 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집에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야, 집에. 그 집이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면서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여전히 아직 정신 못 차리고요. 예? 이게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깔려 죽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울고 그럴 거냐고요. 예? 결국은요, 무너지는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무너지는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잔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예? 지금 대한민국은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보이세요? 지난 1년을 겪고서도요? 이게 안 보이시냐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폭삭 주저앉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를 폭삭 주저앉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건 봤을 텐데, 그래 거기에 그러니까 깔려가지고 그러니까는 희생을 당해야지만 그때 가서 그거 할 거냐고요.
울고 난리 피실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뭐냐면 지금 집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여기다가 지금 뭐냐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거 다들 동의하신다면은 경제와 정치는 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예?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가 더 큰 범주잖아요. 사회 속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정치가 지금 작동 안 하잖아요. 정치가 작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을 안 하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해요? 경제 붕괴가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해외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고요. 그 주최 측에서 참여자 중에 한 8%만이 그러니까 그 불만스럽다 하는데 그 인터뷰해서 거기에 8%에 저 했던 저 인터뷰 했던 아이가 사람이 좀 자기 그 코멘트한 거를 철회한다고 이렇게 가디언에다가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부, 예? 그 행사 집행부에 그러니까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여기가 북한입니까? 북한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예? 그렇죠? 완전히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인터뷰한 아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연령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인터뷰한 사람이 자기 그 하는 거 처리한다. 그게 왜냐면 좀 긍정적으로 말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언론들이 물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가디언지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의 가디언지 이런 기사나 지금 실리고 앉아 있고 거기다가 또 무슨 내용까지 실렸습니까? 전 정부 탓하고 앉아 있으니까 전 정부 탓으로 비난을 하고 앉았다니까는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치는 그러니까 스카우트 정신에 그러니까는 스카우트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 에? 이거 아이들한테도 오니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앉아 있을 게 아닙니까? 에? 지금 자기들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논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권들이 이 집권 여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다 알 게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을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주 그냥 점잖게 정치는 그러니까 스카우트의 정신에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게 하고 됐으니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구상에 그러니까 야만적인 후지적인 한 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정치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비용인 거야.